제철 채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5가지 조합을 맞춰서 먹습니다. 그 이유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이 색깔별로 다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전남 순천에서 시청 공무원으로 2년 전에 퇴직하고 피트니스를 인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피트니스를 운영하게 된 배경은 근력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입니다. 30년 넘게 꾸준히 아침 운동을 했는데 당뇨라니 참 청천벽력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 30년 넘게 아침 운동을 새벽에 했지요. 운동을 마치고 출근을 했었는데 주변에서도 전부 그러고 또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당뇨는 운동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에 달리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워낙 비실이어서 예를 들어서 맥주 한 잔, 삼겹살 돈가스 정도만 먹어도 그 뒷날 배탈이 날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하면 건강해겠지 해서 학교 운동장을 돌다가 또 조기축구에 가입했고 테니스를 했고 또 혼자 하는 운동이 무엇일까 해서 한 20년 전부터 이 헬스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식습관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빵이나 밀가루 음식을 엄청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믹서커피를 하루에 한 7잔 내지 8잔 이렇게 먹었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단백질보다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또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채소를 많이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채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느낄 정도로 단호 현상이 심했습니다. 또 간헐적인 어지러움, 시력저하, 무좀, 알레르기, 발기부전 등 많은 증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당뇨와 연관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죠. 2003년에 공무원 건강검진 결과 공복혈당이 140으로 병원에서 재검 통보가 왔습니다만은 저는 꾸준히 아침 운동을 하고 있어서 병원에서 잘못됐겠지 해서 그냥 무시해버렸거든요. 2015년에 약간의 근육 경련이 있어서 한번 병원에 들렀는데 혈당 체크를 하자고 해서 했는데 공복혈당이 173이 나왔어요. 당화혈색소가 7.2인데요. 그렇게 10년 넘게 당뇨인지도 모르고 전조 증상으로 많은 고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단뇨 현상이 지금 생각하니까 당뇨로 인한 단뇨 현상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혹시 방광에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전립선의 문제일까 해서 전립선 검사도 다 해봤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당뇨를 공부하다 보면서 보니까 이 단뇨 현상이 당뇨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당뇨 진단을 받고 이거 큰일 났구나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꾸준히 약 먹고 관리하면 됩니다 하고 약을 지어 주시더라고요. 바로 당일날 혈당 측정기를 구입했는데 이게 스트레스더라고요. 왜냐면은 아무런 생활 습관의 변화는 과거 그대로이면서 혈당만 하루에 몇 번씩 체크하면은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죠. 약의 용량을 250ml, 500ml, 750ml까지 올렸는데 당화혈색소가 7.8까지 뛰어오릅니다. 주변에서는 여주즙, 돼지감자, 건강보조식품 먹으라고 권유를 했는데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약은 먹어야 하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꾸준히 약을 먹었는데도 혈당은 올라서 문제의식을 가졌고 마침 제 사돈이 당뇨 합병증으로 조기에 퇴직하고 사망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때부터 당뇨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책을 사서 꾸준히 공부를 했죠. 공부해본 결과 당뇨의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과 또 몸을 움직이지 않아서인데 이게 음식을 제대로 먹고 운동을 제대로 하면은 극복이 될 텐데 약을 먹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 미봉책은 잘못된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동안은 의사 선생님한테 원망을 했어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은 약을 처방하는 영역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대한당뇨병학회에 들어가서 보면은 식단 개선, 운동, 약물 복용 이 3가지 것이 병행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운동은 꾸준히 해왔고 직장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생활 스포츠 지도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식사와 관련된 국내외 서적을 수백 권을 읽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뇨인의 식단은 당뇨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먹어야 될 그런 건강 식단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빵, 라면, 밀가루 음식과 믹스커피를 끊고 혈당을 올리지 않는 식사법으로 개선한 것이 효과가 아주 컸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기존에 근력 운동을 했던 것에 중점을 두고 식후에 혈당을 올리지 않기 위해서 조금씩 유산소를 병행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극복하고 나서 한 5년 동안은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병원에 한 번도 간 일이 없고 영양제 외에는 모든 약을 끊었습니다. 당뇨는 1차적으로 뱃살을 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운동 방법도 좀 개선이 필요하죠. 지금 현재 제가 피트니스를 운영한 지 한 2년 가까이 돼 가니까 소문이 나서 주변 사람들이 와서 당뇨를 극복하고 저와 같이 약을 끊은 분들도 좀 있고, 한 50대 중년 분들이 또 몇 분 오셔가지고 지금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피트니스를 좀 전문화시켜서 당뇨 스쿨을 한번 운영해서 주변에 좀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약에만 의존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당뇨는 내 몸에 뱃살이 많이 쪄서 그것이 지방인데, 지방은 우리 세포 입구를 가로막는 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돼 가지고 이게 근육 속으로, 세포 속으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 녹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뱃살을 빼면은 자연스럽게 인슐린 저항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인슐린 저항을 놔두고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온 환자가 23년간 약을 드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뱃살은 그대로 놔두고 약만 먹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약으로만 아까 저와 같이 이렇게 용량을 높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인슐린 주사까지 맞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 뱃살만 빼주면은 사실은 인슐린 주사 안 맞아도 되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20대 후반부터 30년 넘게 새벽 운동을 생존 운동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에 걸렸어요. 그러나 제가 운동 습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식습관을 개선했더니 당뇨가 사라졌거든요. 그렇다면은 저 경험상 식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당뇨 극복에 있어서 70 내지 80%가 식습관 개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먹었는데 지금 한 5년 이상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당뇨인들이 꼭 지켜야 될 것이 혈당을 올리지 않는 채소, 고기 위주 단백질, 그 다음에 밥, 이 세 가지 식사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채소 섭취의 중요성은, 채소는 당 지수가 30 이하로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채소는 다양한 항산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채소를 5색깔, 컬러푸드를 먼저 섭취를 합니다. 처음에는 좀 먹기가 어색했는데 지금은 소스가 전혀 없이도 채소에서 나오는 그 향 자체를 제 입이 느낄 정도로 맛있게 먹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섞어서 먹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몸무게 1kg당 단백질을 1g 이상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 몸무게가 60kg다 그러면은 단백질을 60g을 하루에 먹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는 100g에 한 20 내지 23g 정도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답이 나오죠. 몸무게 60kg인 분은 하루에 한 300g 단백질, 또 한 번에 먹으면 그걸 안 되고요. 끼니별로 나눠서 골고루, 예를 들어서 식물성인 경우에는 콩이나 두부로 대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입니다. 살을 빼야 할 때는 당연히 탄수화물 섭취를 하루에 100 내지 200g으로 제한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당뇨를 완전히 극복한 경우는 탄수화물을 좀 끼니마다 한 100g, 200g씩 먹어줘도 충분하고요. 다만 활동량이 별로 많지 않는 저녁 시간대는 탄수화물 섭취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혈류는 당뇨뿐만 아니라 우리가 100세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단을 개선하고 근육을 키우고 운동을 하는 것도 결국은
혈류를 위한 운동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한테는 매우 중요하죠. 제가 당뇨약을 끊어가는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혈전용해제를 복용할 것을 권고했고요. 또 지금도 그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혈관 다이어트에 좋은 건강식품 소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외국 서적을 읽었는데 수면 4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배가 완전 소화되면은 아마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날 겁니다. 저희들은 흔히 그걸 배가 고파서 뭐 음식을 달라는 소리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장이 청소되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과 혈관, 뇌까지 청소되는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6개월 정도 꾸준히 이걸 한번 내 몸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혈관 검사를 했더니 제 혈관, 경동맥 혈관의 내막의 두께가 0.13cm였는데 0.09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저희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참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채소, 고기, 밥, 식사법인데요. 채소는 빨강, 노랑, 파랑, 주황 이런 5가지 채소를 주로 이제 요새는 시금치가 많이 나오는데 제철 채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5가지 조합을 맞춰서 먹습니다. 그 이유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이 색깔별로 다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영양소를 맞추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는 동물성 3대, 식물성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0 내지 400g을 날마다 꾸준하게 먹고 있고요. 밥은 흰쌀밥은 전혀 먹지 않습니다. 현미 잡곡밥 위주로 밥을 먹고 있고요. 제가 이제 식당 같은 데를 가면은 그것을 내 요구대로 또 다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약속 장소에 가기 전에 채소를 좀 먹고 미리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밥은 식당에는 아마 그 현미 잡곡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꼭 밥을 먹어야 될 경우에는 현미잡곡밥을 제가 가지고 가고, 저녁 시간대는 안 먹어도 되니까 그냥 그렇게 되고요. 만일의 경우에 밥의 양이 적어가지고 배가 고프다 했을 때는 흰 쌀밥을 가끔 먹어요. 먹되 바로 걷기를 한 20-30분 실시해서 당이 오르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걸어라 그러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몸은 근육을 키워가지고 기초대사량을 높여야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지인이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오늘 당뇨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많이 걸어라 그래서 오늘 3만 보를 걸었다 해가지고 자랑스럽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운동하면 안 되는데 저하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는데 저 말을 안 들어요. 왜? 의사 선생님께서 걸으라겠는데 의사 선생님 말 듣지 저와 같은 돌팔이 말을 듣겠습니까? 근육을 키워서 기초대사량을 높여야 항구적으로 몸이 당을 흡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밥 먹고 혈당이 치솟지 않도록 순간순간, 예를 들어서 하루 3끼다 그러면은 뭐 3회로 나눠서 이렇게 유산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제가 해보니까 절대 혈당이 오르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고밥 식사법을 하고 나서 당을 딱 체크하면은 한 150 내지 160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서 한 20분만 딱 걷고 오면은 100에서 110으로 딱 떨어지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근력 운동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식후에 잠깐 걷는 유산소 운동, 이것을 병행하면은 저는 당뇨 극복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근육이 부족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7일 동안에 6회를 근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당뇨 진단을 받을 때 체지방률이 21 내지 22%, 그렇게 비만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장 지방만 좀 많은 편이었죠. 그때는 근력 운동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한 3-40분 정도 해서 지방을 뺐고, 지금은 제가 좀 깡마른 편입니다. 체지방률이 13%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내장 지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력 운동과 식후에 15분 내지 20분 정도 걷는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서울 촬영으로 오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20분에 걸쳐서 가장 좋은 운동이 우리 몸을 전신을 움직이는 운동이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스쿼트하고 푸시업, 전신 운동입니다. 이것만 한 10분 정도만 해도 상당한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걷고 싶지만 만일에 걷지 못할 경우는 5분 내지 10분이라도 당을 흡수하는 근력 운동을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해소시키는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빈몸으로 물론 하지만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한 5분 내지 10분만이라도 전신 운동입니다. 스쿼트 그리고 상체 전신 운동 푸시업이 되겠습니다.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쉬지 않고 푸시업을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자세는 사실은 초보자들이 쉽게 따라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잠깐 쉬어서 물 조금 마시고 한 3세트 한다든지 5세트만 해줘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 들고요. 만일의 경우에 이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좀 더 쉬운 동작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있으신 분들은 한 발로 이렇게 한 발 런지 스플릿 스쿼트라고 합니다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럴 힘도 없는 분들은 이거 잡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의자 잡고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푸시업을 초보자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때는 무릎을 꿇고 하는 푸시업을 해서 힘이 길러진 다음에 온전한 푸시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푸시업 한번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릎을 꿇고 하는 푸시업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만일의 경우에 무릎 꿇고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힘을 쓰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밖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 또 눈이 내렸다든지 실내 운동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는 저는 집에가 실내 자전거가 있어서 그걸 이용을 합니다만은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10분 이상만 움직여 주셔도 급격한 혈당 상승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당뇨인들이 몸보다는 입이 즐거운 음식을 찾는 데서 문제가 생기고요. 약만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요새는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식품 대기업들이 당 중독을 유발하는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중독을 뿌리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당을 흡수하는 근육을 키워야 하는데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걸어라 하시거든요. 사실은 너무 많이 걸으면 문제가 생겨요.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관절에 무리가 생기거든요. 사실은 이제 오래되면은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적당히 걸으시고 하루에 한 6, 7,000보만 걸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력 운동에 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좀 배가 이렇게 나오신 우리 헬스장 회원님들도 보면은 근육이 많은 분들은 당뇨에 안 걸립니다. 근데 당뇨에 걸리는 분들은 근육이 적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만드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맛이 나는 음식, 설탕, 뭐 무가당 주스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건강에는 백해무익입니다. 오히려 당 중독만 유발시키고요. 두 번째는 밀가루 음식이나 과자, 또 밥을 먹더라도 가급적이면 흰쌀밥이 아닌 현미밥 위주로, 그리고 요새는 지금 빵 등 탄수화물에다가 트랜스 지방을 이렇게 범벅을 해가지고 더 맛을 내는 식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주 최악의 음식이죠.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알아두셔야 될 사항은, 이제 제 경험상 당뇨에 좋다고 하는 현미밥도 비빔밥을 잘하는 곳에 가서 제가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어봤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사무실에 가서 당 체크를 해보면은 뭐 180, 200 이상이 딱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최고밥 식사법을 지켜야 되는데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현미밥도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순서를 꼭 최고밥으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설렁탕이라든지 갈비탕이라든지 이렇게 혼합된 음식은 사실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먼저 밑반찬으로 나온 채소를 먹고 거기에 고기를 건져서 드시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뇨인들은 특히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채소는 혈당 지수가 한 15에서 30, 그 다음에 고기 등 단백질은 30에서 한 60, 그리고 탄수화물은 70에서 한 90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당뇨를 위해서는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반드시 먼저 먹어야 되고요. 그건 뭐 당연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채소 샐러드에도 요즘에는 소스가 단맛을 풍기는 뭐 그런 소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식당에 가면은 소스 치지 말고 별도로 담아 주십시오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은 이거 무엇으로 만든 겁니까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먹고 채소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에도 요새는 단 성분을 재가지고 달달한 맛이 나오는 고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당을 고르거나 음식을 이렇게 먹을 때 상당히 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미밥을 먹더라도 당뇨에 걸리신 분들은 일시에 많은 양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이게 하도 제가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특히 이 어지러움증은 자살 충동도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절대로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당뇨인들은 뭐 우선에 당뇨 약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당뇨는 합병증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사망하시거나 지금 그 고생하신 분들한테 약 안 먹어본 분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다 그분들도 의사 선생님이 권장하는 약을 먹고도 그렇게 불가피하게 합병증에 걸렸고 또 사망에 이른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 음식을 골라서 드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엄청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일은 채소 다음에 단백질을 먹기 전에 과일을 조금씩 먹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과 4분의 1개, 배 4분의 1개 뭐 이런 식으로 먹고 있는데요. 특히 당도가 아주 높은 단감이라든지 뭐 홍시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절제를 하고 있고요. 만일에 이거 도저히 안 먹고는 못 빼기겠다 했을 때는 그거 먹고 바로 나가서 걷기 운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뭐 무화과, 그렇게 달지 않는 과일이죠. 사과 중에서도 홍옥과 부사가 있는데 홍옥이 좀 달콤 새콤하기 때문에 홍옥이 좋습니다만 홍옥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적당히 조금씩 먹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귤도 조금 이렇게 하나씩 정도만 먹고요. 근데 이제 운동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처음 초보로 하신 분들은 30분 하기도 상당히 좀 힘들 때도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2시간을 해도 지금
충분히 제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 3회, 그리고 제가 피트니스를 운영하면서 봤더니 주 3회라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오늘 하루 운동하다가 내일 쉬고 그러지 말고 날마다 단 30분이라도 꼭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습관을 들이는 데는 한 3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외부와의 약속도 줄이고 꼭 그 습관을 들이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많은 직장인들이나 그런 분들은 새벽 운동을 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트니스를 운영할 때 보통 피트니스들이 뭐 지금은 24시간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6시간 넘어야 아침 시간에 오픈을 하는데, 저는 제가 시청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5시 20분이면 저는 문을 열어서 직장인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저가 당뇨를 그는 운동하고 밥 먹고 당 체크하고, 제가 혈당계를 3개를 구입해서 집에, 차에, 사무실에 비치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공복 혈당, 그 다음에 저는 아침 식사를 헬스장에서 아침 운동하고 먹었거든요. 또 체크하고, 또 출장을 갈 경우에는 또 안 되기 때문에 또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음식이 나에게 혈당을 올리는지 이런 걸 해봤는데, 대부분 이제 제가 우리 회원들을 지도하면서 보면은 저한테만 특별히 맞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이렇게 지키면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혈당을 체크하면서 이런 음식은 안 되겠구나, 저런 음식은 안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해서 저는 한 2년 동안 꾸준히 하루에 한 10번 정도 이 체크를 해서 제 몸을 실험실 삼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끊었는데, 만일의 경우에 멘토가 있어가지고 이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준다면 한 6개월이면 나는 당뇨약을 끊을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못 끊더라도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단 음식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당뇨 극복과 비만과는 거의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똑같은 음식을 놔뒀다고 치더라도 어떤 음식을 순서대로 먹냐, 이거에 따라서 당 수치가 높아지면 이게 비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밥을 먹었다 그러면은 당 수치가 탁 올라가잖아요.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지방으로 전환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으로 쌓이지만 최고밥 식사법 순서를 지킨다면 당 수치가 오르지 않고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비만의 염려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뇨를 극복하는 거는 비만을 예방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두고 먹었다고 치더라도 최고밥 식사법을 지키면 혈당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당뇨를 극복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급속히, 예를 들어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탁 오른다 그러면은 잉여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게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당뇨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당뇨 극복 가능하니까 저와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답변이 뭐라고 나오냐면, 얼마나 오래 살려고요, 적당히 살다가 죽어야죠, 이런 답변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근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암 발생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3배 내지 4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최근에 책을 읽으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치매의 대부분은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80%가 당뇨 환자라는 연구 결과를 제가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생을 절대 우아하게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나 주변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칩니다. 본인 건강도 물론 문제지만.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과 약물 복용을 병행해서 당뇨를 극복하거나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우리 다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